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 이제 with ES6 이제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전체 이제 과정 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 학습,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대상 등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과정 맵을 보시면요. 자, 이제 초급편, 중급편, 고급편, 자,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고요. 자, 이제 초급편에서는 자, 이제 환경 설정과 이제 변수, 그리고 이제 자료원과 연산자, 그 다음에 어떤 조건문, 그리고 이제 반복문하고 배열,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반복문하고 배열. 이제 배열은 좀 어렵습니다. 이제 배열부터는. 그래서 이제 배열은, 이제 초급편에서도 이제 배열을 다루게 되고요. 이제 중급편에서도 이제 배열을 또 좀 다루게 되는데, 일단 이제 반복문에서 이제 같이 이제 배열을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그리고 이제 객체, 자,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초급편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뒤에 보시면은 이제 with ES6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이제 이 전체적인 과정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문법들이 이제 그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는 예전에는 책도 그래요. 책도 그렇고 예전에 이걸 보통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의 그렇게 공부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네,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세월이 이제 많이 이제 흘렀기 때문에 요즘은 책들도 나오는 게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거의 자바스크립트 요즘에 나오는 이제 최신 어떤 신간들이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를 그 공부할 때 애시당초 뭐예요? ES6 이런 어떤 문법이 이제 적용이 되어져서 네, 그렇게 보통 이제 책이나 강의나 그렇게 진행이 보통 되어지죠. 네, 옛날에는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ES6를 뭐 적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뭐 상황도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아예 이제 배제하고 자바스크립트 전통적인 어떤 자바스크립트 이제 문법만을 가지고 뭐 책을 만든다거나 집필한다거나 또 강의를 만든다거나 보통 이제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뭐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ES6 그런 어떤 문법들이 이런 어떤 과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부터 뭐예요? 네, ES6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어떤 변수 선언 방식을 이제 사용한다든지, 네,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급편에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비동기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ES6 문법이 자연스럽게 네, 여기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with ES6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자, 이 중급편은 이 보시면 조금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네, 이 중급편이 오히려 고급편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루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처리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 이제 그 모던 어떤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가요?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비동기 처리 관련된 어떤 그런 함수들, 또 이제 뭐 메서드들, 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이제 사용해서 어떤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프론트엔드 차원에서 공부하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장벽 중에 하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해,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개념적인 이해가 이제 먼저 필요해요.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 내가 이제 뭐 비동기 처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네, 그 뒤를 진행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오히려 이 고급편보다 이 부분이 중급편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말은 실제로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작업, 처리, 일 네, 이런 것들을 거의 안 해보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그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더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그 ES6 어떤 문법이 이제 그 숙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ES6 문법으로 좀 더 간략하고 편리하게 자꾸 나오거든요. 그럼 업데이트된 문법을 적용해서 해버리면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네, 오히려 이제 고급편보다 더 이제 어렵게 네,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개념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좀 철저하게 공부해야 하는 파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급편에서는 이제 OP, 클래스, 자, 이러한 어떤 문법들을 배웠는데,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자, 이제 with, 자, ES6 해가지고 관련된 그런 어떤 문법들을 같이 이제, 이제 다루면서 이제 OP 클래스를 이제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자바스크립트만의 그런 그 어떤 OP, 어떤 클래스가 아니었죠. 네, 기존에는. 그래서 어떤 OP적인 어떤 자바스크립트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구현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자바나 그 다음에 어떤 뭐 C샵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 추구하는 그런 어떤 OP적인 특징을 이제 뭐 따라가게 된 거죠. 네, 어떤 자바스크립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OP적인 이제 객체 지향 특징을 좀 이제 탈피해서 그렇죠? 다른 또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 공부했던 사람들을 좀 이제 흡수 이렇게 이제 하는 측면도 있고 어찌됐건 좀 더 그 대중성 있게 이런 어떤 클래스를 도입해서 어떤 이제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이제 OP 이런 어떤 객체 지향을 이제 설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이제 바뀐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 그래서 기존에 어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런 어떤 OP적인 어떤 문법을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은 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파트가 될 수도 있죠. 네, 물론 이제 전혀 OP를 공부해 본 적이 없다. OP 뭐 클래스 자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뭐 자바스크립트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공부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 파트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전체 초급편, 중급편, 고급편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 이 중급편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고급편은 역시 고급편도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보통은 사실 OOP에서 많은 그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도 이 OOP라는 벽에서 대부분은 포기를 하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한 번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쭉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OOP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OOP 파트에서 이제 포기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만큼 이게 특히 이제 독학으로 혼자 공부할 때는 굉장히 넘기 힘든 네, 벽 중에 하나가 OP 클래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도 이제 와닿지 않고 그 다음에 설명도 읽으면은 굉장히 난해하고 이게 뭔가 이제 좀 약간 그 추상적인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자바라든지 뭐 파이썬도 그래요. 그런 어떤 OP, 그런 어떤 문법적인 특징을 그런 어떤 자바나 이런 언어에서 이제 배우고 오셨다면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전혀 배우지 않았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급편, 이제 중급편, 고급편.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어떤 파트에 대해서 자, 이제 전체 좀 이제 큰 로드맵을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네,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수학습인데요. 선수학습은 이제 따로 뭐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있지는 않고, 다만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보통 이제 그 HTML, CSS 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초학습 경험을 좀 요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HTML, CSS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 중에서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 CSS가 좀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둘 다 중요한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CSS 자 CSS에 대한 어떤 사용법 그리고 이제 어떤 클래스나 뭐 아이디를 이제 선택한다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초학습 경험이 있으면 좋죠. 만약에 전혀 다 모른다, 전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 하시면 최소한 병행을 같이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또 이제 따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그렇죠? 공부하고 뭐 또 요거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 가시면서 이거 두 개 있죠? HTML, CSS를 같이 이제 병행하면서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어떤 핵심적인 그런 어떤 그 강좌 위주로 좀 이제 공부를 병행해 가시면은 충분히 같이 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런 과정들이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거나 물론 이제 CSS 뭐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데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기 위한 어떤 HTML, CSS 정도는 뭐 그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홈페이지나 어떤 쇼핑몰의 기본적인 어떤 레이아웃 툴을 잡고 만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이제 아이디나 클래스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들, 선택자를 사용하는 방법들. 네, 이제 그 정도에 대해서 좀 기초학습 경험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공부하는 거는 요거 이제 공부하시면서 같이 이제 병행을 좀 이런 강좌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병행하시면은 충분히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같이 이제 병행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전혀 모른다면, 아신다면 상관이 없고요.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HTML, CSS 같이 이제 병행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뭐 나는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기 전에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뭐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하겠다 하시면은 그것도 좋아요. 네, 아예 자바스크립트 공부를 하지 말, 잠깐 멈춰놓고 한 일주일 정도 요 두 개에 대해서만 방금 말씀드린 정도, 그죠? 최소한 이제 레이아웃, 요 두 개를 사용해서 짠 그런 어떤 레이아웃 코드를 최소한 이제 뭐 이렇게 좀 보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 그리고 어떤 선택자들에 대한 어떤 사용법. 네. 사실 이 정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이 파트를 놓고 봤을 때.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해석을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정도의 볼 수 있는, 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학습 대상인데요. 자, 자바스크립트와 ES6 문법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닌, 그죠? 동시에 함께,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로가 아닌 동시에 함께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학습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ES6,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내가 이제 공부한 다음에, 옛날에는 그렇게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이제 공부하고 나서, 그렇게 뭐 옛날에는 요거만 이제 공부하고 이제 뭐 취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취업해가지고 어떤 이제 필요에 따라서 ES6, 이런 문법들을 따로 이제 공부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쵸? 이렇게 이제 동시에 함께, 자바스크립트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ES6 문법을 자연스럽게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적용하고 이렇게 실습해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해 나가면 되는 거죠.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이제 이런 비동기 처리 공부하는 부분도 전통적인 방식이 있고, 또 ES6 문법을 사용해서 또 이런 어떤 비동기 처리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ES6 이제 문법만 이제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왜냐면 전통적인 방식도 한꺼번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전통적인 방식은 정말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뭐 지금도 보시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서야 뭐 액티브엑스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네, 그렇게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요? 전통적인 방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면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를 유지보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회사에서 이제 하는 업무가, 내가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업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뭐 어떤 새로운 문법들을 사용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전통적인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유지보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 이런 어떤 새로운, 네, ES6 어떤 문법들을 이제 배워서 또 이제 적용을 해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비동기 처리를 처리하는 것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ES6 문법으로 이런 어떤 비동기 처리를 처리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면서 어떤 새로운 문법이 이제 왜 나왔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사용하면은 되어지는구나, 이런 어떤 사용법을, 새로운 문법에 대해서 잘 이제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자바스크립트와 ES6 문법을 따로가 아닌 뭐예요? 동시에 함께 이렇게 이제 공부해 나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일반인,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분들, 이제 웹 디자이너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개발자. 이 백엔드 개발자들이 이제 왜 자바스크립트 이제 배우고자 하냐면, 사실 이제 백엔드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죠. 네, 이 자바스크립트는
뭐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백엔드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돼요. 네, 근데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프론트엔드 차원에서 어떤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백엔드 개발자들도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는 뭐 자바스크립트가 워낙 그 대세이고, 그죠? 자바스크립트를 뭐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생태계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백엔드만 그 공부했던 분들도 많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어찌되건 백엔드 개발자 등 이제 프론트엔드 그런 어떤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제 환경 설정과 변수. 자,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 과정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 VDS EX6 과정에서, 자, 이제 초급편 파트 1, 환경 설정과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든지 간에, 이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을 좀 이제 어렵게 느껴 하는 편이죠. 특히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어렵게 느껴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설정,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놔도 뭐 이제 반은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렵게 초보자들은 이제 느끼는 부분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느끼실 필요가 이제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환경 설정을 하신 후에는 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한다 하면은 보통은 제일 먼저 이제 변수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선수 학습은 이제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학습 시간은 약 한 4시간 정도의 어떤 학습 분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파트 1, 네, 이제 초급편, 네, 이제 환경 설정과 변수,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강의를 같이 이제 시작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